먼저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음향으로 풀어내는 한방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자아상들이 있는데 그 자아상을 대표하는 거를 아이, 어른, 부모라고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관계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시절에 살아왔던 시절의 그 자아상도 있을 거고, 나의 부모로부터 학습되었던 그런 자아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자아상도 있을 거고요. 이 자아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무언가를 경험할 때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아이 자아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이 세상의 전부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경험하는데 어떤 내가 세상을 살아갈지가 내가 부모하고 나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라는 건 정말 엄청난 존재예요. 자기보다 너무나 크고 대단한 존재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고 훈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외딴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성에는 생명체가 딱 3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나보다 몸집이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커요. 그리고 내가 그 행성에서 살아가려면은 모든 도움을 나보다 큰 존재인 그 나머지 2 생명체에게 의존을 해야만 합니다. 나의 생존도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에 달려 있고요. 나의 어떤 정서적인 욕구들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지게 돼요. 그 나머지 2 생명체는 대체로는 나에게 상당히 친절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게 나를 공격을 할 때도 있고요. 그 2 생명체는 때로는 아주 심하게 내가 혼이 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별에서 살아가려면은 어떤 전략들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눈치를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나라는 너무나 수많은 어떤 것들을 바라고 하고 싶고 하는 나라는 거를 약간은 좀 억눌러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그 나머지 2 생명체가 즐거워하는지를 좀 살피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2 생명체가 좀 즐거워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내가 하기도 할 거고, 또 어떨 때는 그 2 생명체에게 내가 뭔가 좀 기쁘게 할 만한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하기도 할 거고요. 혹은 그들의 요구에 나를 잠깐 좀 내려놓고 맞춰 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어린 시절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성인이 돼서도 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자 상태라는 거는 내가 어린 시절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상태를 뜻해요. 인생 초기에 결정되고 특정 상황이 되면 이거는 아주 자동적으로 반복이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우 창조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욕구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날마다 재미있고 아주 즐겁고 싶어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런 나를 충분히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눈여겨 관심 있게 봐주고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커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 탐구하고 탐색하고 행동을 해나갔을 텐데, 불행히도 이제 그렇게 잘 훈련 우리의 부모들조차도 그 윗대 부모들로부터 수많은 교육과 강요와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도 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강요를 받으면은 어떤가요? 화가 나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는 화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요? 엄마한테 막 대들었나요? 아버지한테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 이렇게 되들어 보신 분 계시나요? 만약에 이제 그러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되게 건강하게 잘 크셨습니다라고 좀 지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린 시절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 화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화를 냈다가는 나의 안에 있는 분노를 그렇게 표출을 했다가는 더 큰 공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썩 좋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삐뚤어질 거야. 그러셨나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적극적인 그런 표현 방식도 있지만은 좀 수동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들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대표적이죠. 무언가 부모가 지시하거나 시키거나 바라는 거를 일부러 좀 내가 안 해보는 거, 일부러 좀 반대로 해보는 거, 아니면 늑장을 부리는 거, 게으름을 피우는 거 이런 것들도 실은 다 분노의 어떤 한 일종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뭔가 좀 내 스스로를 좀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고 좀 무기력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반응했던 그런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도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계속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반사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부모 자아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것들을 좀 교육을 받고 훈육을 받으셨나요? 제가 저희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정직해야 한다 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정직하게 잘 사셨나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했지만 때로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좀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잘 넘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들켰어요. 정직해야 되는데 들켰을 때 저희 아버지는 상당히 많이 화를 내셨고 좀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좀 진실성, 정직해야 되는 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보다는 조금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 내가 지켜내야만 하는 것, 조금 내가 뭔가 내가 좀 내 안에 있는 양심과 위배되는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저를 되게 두근거리고 긴장되게 만드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부모로부터 이제 그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니네는 좀 적당히 핑계도 대고 변명도 좀 해라, 괜찮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순간마다 저도 똑같이 저희 아버지와 같이 계속 분노를 하고 화를 냈을까요? 분노하고 화냈을 것 같아요. 분노하고 화를 냈겠죠.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어린 시절에 있던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싶은 그런 자아상도 있지만은 내 부모가 했던 것과 똑같은 나를 좀 컨트롤하는 그런 자아상도 있을 거예요. 이 부모 자아 상태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길러준 부모처럼 행동하고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요. 어린 시절에 배웠던 도덕관념과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 자아상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판단 기준은 여러분들이 커서도 계속해서 이제 사회에 생활을 하는데 적용이 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비난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지는 난 역시 모자라. 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왜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말이 있다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린 시절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런 종류의 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나를 스스로 통제를 하는 것, 내가 부모가 나를 통제하듯이 나를 자꾸만 무언가 나의 자유로움, 나의 자연스러움, 나의 그런 것들을 좀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 자아상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자동화되어 있어요. 우리 뇌는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판단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사고하고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면서 그런 에너지를 좀 아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자아상과 부모 자아상은 내가 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들에 관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른 자아 상태예요. 어른 자아상이라는 거는 어떤 반응도 없이 지금 여기를 내가 다루고 있는 그런 자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의도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새로운 거를 우리는 이 어른 자아상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거를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안에 자꾸 나타나는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 자아상과 내 맘대로 너무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어하는 아이 자아 상태를 잘 조율하고 통제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른 자아상입니다. 세 가지 자아상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좀 더 어른 자아상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내가 현재를 좀 더 있는 그대로 느끼고 내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죠. 저랑 좀 닮았나요? 네, 제 어린 시절이고요. 요 작고 귀엽게 생긴 아이가 제가 아마 7살 때였을 거고요. 요 약간 좀 찡그리고 세상을 다 산 것 같이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아이가 아마 제가 한 9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형제 중에서 이제 둘째 막내로 태어났고요. 저희 형은 저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키가 컸어요. 지금은 머리 반 개 정도 크고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형이랑 같이 지내면서 재미있게 많은 것들을 놀면서 그렇게 커왔는데요. 하지만은 저는 항상 이제 형하고 좀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형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힘도 세고 그래서 몇 번 제가 한번 개겨봤는데 명치를 한번 쾅 얻어맞고 나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라는 경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 저희 형한테 꼬리를 내리고 모든 거에 이제 복종을 하면서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러고 컸고요.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은 막 저희 어린 시절에는 이제 동네에서 얘들아 놀자 그러면은 막 여기 집 저 집에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같이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38선이나 뭐 오징어나 뭐 이런 게임이 유행이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놀았어요. 근데 항상 이제 저는 형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놀았죠. 야구를 하는데 저희 형은 되게 체격이 좋았어요. 그리고 운동신경도 되게 좋았고 어린 시절부터 뭐 태권도도 배우고 자전거도 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운동 능력들을 발달을 시켰고요. 저희 형이 날라오는 공을 휘두르면은 홈런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와 성우님 대단하다. 그러고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타석에 서가지고 저는 조마조마했죠. 어떡하지?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긴장을 하면서 공이 날라오는데 열심히 휘둘렀죠. 열심히 휘둘렀지만 공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빗 맞을 때도 많고 맞아봐야 이렇게 똘똘똘 굴러가다가 하고 그때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 동생인데 동생은 좀 별로다. 이제 그 얘기가 제 어린 시절에 어떤 하나의 이제 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항상 무언가를 이제 해야 될 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형보다 약간은 좀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무언가를 더 많이 노력하려고 애를 썼고 더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린 시절에 형성했던 그것 제 안에는 항상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해야 돼, 잘해야만 해.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정말 남들 보기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을 보니까는 남들 보기에 되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 친구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은 넌 항상 바쁘니까 이런 말을 자주 듣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쭉 탐색을 해보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상처를 제가 스스로 좀 극복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좋을 것 같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남들 보기에는 좀 대단하다는 얘기도 듣기는 하지만 제 스스로는 되게 이게 불편해요. 그리고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들을 제가 항상 뭐라고 나무라고 있거든요. 제 안에 있는 부모 자아상이 너 왜 그거밖에 안 하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게으르게 행동을 해? 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어른 자아상은요, 그런 제 자신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지?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나? 왜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좀 자유롭게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지? 해서 제 어른 자아상은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부모 자아상을 조금 더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그냥 이렇게 내 맘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요, 너무나 내 맘대로 하고 싶거나 혹은 나 스스로를 너무나 올가매고 있는 그런 자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한때 살면서 형성을 해왔을 거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학창 시절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내 형제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한때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대인관계 패턴은 계속해서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한때 효과가 있었던 그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더 이상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럴 때마다 어린 시절에 했던 것처럼 막 화를 내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해보지만은 한때는 그런 나를 누군가가 좀 잘 다독여주고 해서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근데 그게 효과가 없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자동적으로 자동화된 패턴들을 계속해서 그 패턴대로만 가다 보면은 무언가 이제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을 거고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어떤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혹은 뭔가 내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좀 불편하거나 불행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아이자상이나 부모자상이 그 순간을 자꾸만 이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그런 자기 자신을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든지 조절하거나 다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관찰하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내가 지금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괜찮을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이제는 좀 바꿔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가면서 어른스럽게, 어른답게 그렇게 좀 잘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